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첫 소식은 부산 모빌리티 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GV90 기반의 초대형 전기 SUV 컨셉카 네오룬을 선보였습니다. 이 GMP에 이은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EM의 등장도 알렸습니다. 김웅모 기자가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제네시스의 대담한 진보의 방향성을 담은 미래 모빌리티 비전 컨셉,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제네시스의 디자인 방향성과 공간 경험의 혁신에 대한 비전을 담은 네오룬을 소개합니다. 차량 앞뒤 도어 사이를 연결하는 비필러 없이 기지개 켜듯 양옆으로 차문이 열립니다. 보랏빛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배경으로 1열과 2열 좌석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좌석 방향도 자유로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네시스가 신차서 선보일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컨셉 모델 네오룬입니다.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두 줄 라인이 그어진 매끈한 외형의 네오룬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호평을 이어온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전 세대로 만들 2세대 플랫폼 EM을 품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합니다. 2세대 전용 전기차 플랫폼 EM은 소형서부터 대형, 픽업 트럭 등 적용 범위가 넓은 게 특징으로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지금부터 제5대를 시작합니다. 이제껏 없던 세그먼트인 첫 경영 SUV로 캐스퍼 열풍을 일으켰던 현대차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도 현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캐스퍼 특유의 귀여운 디자인은 계승했지만 전장과 전폭이 각각 230mm, 15mm 넓어져 캐스퍼 일렉트릭은 경차가 아닌 소형차로 체급이 올려졌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해 내부 공간도 넓어졌지만 배터리 적재 공간 또한 확보됨에 따라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315km에 달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아이코닉한 외관과 한층 넓어진 실내 공간, 그리고 압도적인 주행거리로 고객 여러분들께 매력적인 선택지인 동시에 전기차 대중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전기차를 내세우며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전기차 캐즘에도 전동화 전환이란 목표점을 향해 키를 바짝 쥔다는 계획입니다. 27일 오전 재난 현장 소방관들과의 만남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정의선 회장은 곧이어 부산 모빌리티쇼 현장을 찾아 전시 공간들을 점검했습니다. 이 같은 방문에 대해 정 회장은 국내 시장과 국내 소비자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 모터쇼를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르노코리아는 2020년 XM3 출시 이후 4년 만에 신차를 출시합니다.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신차는 하반기 중 국내에 출시되며 수출길에도 오를 예정입니다. 김호모 기자입니다. 개발 프로젝트 코드명 오로라1으로 베일에 감싸져 있던 르노코리아의 신차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가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됐습니다. 대단한, 큰, 넓은 뜻의 프랑스어 그랑이 들어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프랑스 감성이 물씬 풍기지만 생산지는 부산입니다.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는 전장 4780mm의 휠베이스 2860mm로 현대차의 산타페와 비슷한 덩치를 갖췄습니다. 특히 휠베이스 길이를 넉넉히 설계함으로써 동급에서 가장 긴 320mm의 무릎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We introduce Esprit Alpine, which is completely French design oriented and which is giving a completely different taste from what you can see on the competition market. XM, QM 등 르노코리아의 주력 판매 모델들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는 세로로 세워진 태블릿 PC와 같은 모습으로 르노코리아만의 개성으로 자리 잡았었지만 신차 출시를 기점으로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열석 앞 공간이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으로 꽉 채워지는데 각각 12.3인치의 3개의 디스플레이가 영화 감상서부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랑 콜레오스에서는 아주 쉽게 고객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사진을 차량으로 옮겨서 스크린의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여러 사진을 저장하여 수시로 배경화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맞춰 키맵 내비게이션과 음성인식 시스템 누구오토를 기본 제공하며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의 무선 연결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동급 모델 중 유일하게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의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노심도로까지 아다스 전용 앱을 제공해 신뢰도 높은 경보 표지판 인식률을 실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만든다는 새로운 브랜드 컨셉을 내세운 르노코리아의 신형 전략 모델 뉴 르노 그랑클레오스는 올 가을에 만날 수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S올의 2분기 실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췄습니다. 배성 기자입니다. S오일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두운 전망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S오일의 1분기 매출은 9조 3,084억 원, 영업이익은 4,541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11% 하락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곤두박질 칠 것이란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잇따랐습니다. 대신증권은 2분기 S오일의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77.1% 급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성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도 하락을 점쳤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불안 요인은 정제마진 하락입니다. 정제마진은 경유와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운용비용 등을 뺀 이익을 말합니다. S오일의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배경은 정제마진의 하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 5불 정도의 1분기 정제마진에서 2분기에 0.5불로 급격한 하락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큰 배경으로는 휘발유와 디젤의 수요 상태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일부 증권사는 S오일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약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는 1분기 때의 전망으로 정제마진 하락의 영향이 실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도 내려잡았습니다. 삼성증권을 비롯해 미래셋증권과 대신증권, KB증권 모두 당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조정은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정제마진 개선과 국제유가가 동시 강세가 진행돼야 회사의 수익성과 주가가 살아날 것이란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S오일의 주가는 52주 최고가인 84,500원을 터치하고 줄곧 하락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연세안병원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중입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폐암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폐 기능이 떨어져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처럼 수술이 어려웠던 폐암 환자들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발생하는 주요 암 가운데 사망률 1위 암, 폐암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 사망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기저질환 등으로 수술이 어려워 생존율이 낮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연세안병원은 수술이 어려운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한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입자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 완치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심하셔서 어떤 이제 표준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고 완치를 시킬 이제 병기임에도 그런 치료를 못 받아서 좀 안타까워하셨던 경우에 이제 충분히 이제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폐암 치료는 간암 치료와 같이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가 사용됩니다. 360도 회전하면서 암 발생 위치에 정확히 맞춤 치료를 하는 건데 특히 3cm 이하의 초기 종양은 국소 제어율이 95% 이상, 더 큰 종양의 경우 80에서 90%의 국소 제어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 대비 부작용 발생률도 낮습니다. 입자가 무겁고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이제 죽이는 효과 자체가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소 제어율 자체가 수술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표준 수술이 어려웠던 환자들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방사선 치료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사선 폐렴과 같은 부작용도 낮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폐암 치료 역시 짧은 조사 시간과 일주일 통원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 폐암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한강과 호수공원이 한눈에 보이는 입지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고양 장항지구에 들어섭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어 예비 청약자들에게 인기가 뜨겁습니다. 전영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일산호수공원이 훤히 보입니다. 주방에서도 탁 트인 조망이 한눈에 당깁니다. 3면 개방형 설계로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한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지어진 방에선 한강변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호수 공원을 보며 온 가족이 도란도란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일단 일산의 신축 아파트의 큰 메리트를 느꼈고 49층이라는 이제 주상복합이 또 흔치 않으니까 그런 거에 좀 메리트가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일산 호수공원이 또 끼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서 제일 끌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탁과 옷 손질까지 한 번에 가능한 넓은 다용도실을 마련했으며 순환형 구조로 효율적인 이동 동선을 구현했습니다. 2.55m 높이의 우물형 천정고로 탁 트인 개방감과 대형 드레스룸을 마련한 것도 특징입니다. 저희 단지의 외관 특화부터 프리미엄을 적용했는데요. 외관 특화에는 첫 번째로 인면 패턴을 적용해서 고급화를 심어드렸고, 두 번째로 커튼 원룩을 시공해드렸고, 세 번째로 저층부 석재 마감을 시공해서 입구부터 천정 끝까지 고급화를 심어드렸습니다. 가격에서도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값 인상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지만 이곳은 택지지구에 조성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400만 원 수준입니다. 단지 앞 호수공원과 이어지는 산책로와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 등 흥행 요인을 두루 갖춘 만큼 예비 청약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개발한 로보틱스 기술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로봇 친화형 빌딩인데 서울 성수동에 선보였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머리 위로 빼꼼히 태블릿을 단 현대차 기아의 배달 로봇, 다리 딜리버리의 가슴 속으로 커피가 고즈넉이 놓입니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이들은 주위 환경을 실시간으로 스캔, 모니터링하며 최적의 경로를 도출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서울 성수동에 들어선 로봇 친화형 빌딩인 팩토리얼 성수의 복도를 누비는 이들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입주해 근무하는 고객은 다리 딜리버리가 제공하는 음료 배달 서비스와 주차 로봇이 제공하는 자동 주차 및 출차 서비스, 안면인식 기술 등 현대차 그룹의 최첨단 로보틱스 기술이 집약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리 딜리버리는 주행 성능, 자율주행 등 현대차 기아의 모빌리티 개발 역량을 집대성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대형 트레이를 장착해 한 번에 커피 16잔, 10kg 무게의 물품까지 배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리 딜리버리는 건물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등 관제 시스템과 통신하며 스스로 건물의 각 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로봇이 배송 목적지에 도착하면 카메라와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수령 대상자를 인식해 음료를 전달하는데, 현대차 기아가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은 정확도가 99.9%에 이릅니다. 주차장을 무대로 활약하는 현대 위아의 주차 로봇은 얇고 넓은 형태의 로봇 한 쌍이 차량 하부에 들어가 바퀴를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최대 2.2톤의 차량까지 자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대 위아는 주차 로봇 도입과 함께 최대 50대의 주차 로봇을 동시에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차 로봇이 최적의 경로로 운행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효율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팩토리얼 성수 건물을 시작으로 다른 건물에도 로봇 서비스를 적용하는 등 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이 미국 원격 의료 사업을 통해 연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인은 향후 나스닥 상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효선 기자가 이상돈 대표를 만났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SSPL이라는 시스템 앤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을 개발해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 분야의 SSPL을 적용, 의료 산업 트렌드에 맞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대형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입지를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쟁력 살펴봤습니다. 저희 토마토 시스템의 기술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SSPL이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레고처럼 잘게 쪼개서 만든 다음에 그걸 다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격 진료 만들 때도 그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품질이 높고 그리고 생산성은 굉장히 높은 그리고 품질이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제 현재는 4개를 연동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장비들을 계속 늘려갈 거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또 저희가 제안받은 게 비대면 청진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저희 같이 미국 원격지를 위해 적용해보자는 또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장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스마트 어전트 케어 센터라고 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약에 병원에 안 가고 그게 해결이 되면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저희가 기존에 하던 원격 진료하고 합해서 보험회사나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몇 군데 보험회사에서 이거 당장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원격 진료를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걸로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인당 평균 8.9불 정도 월 받는 거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명인데를 계약을 하면 1년에 약 1,000만 불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인데 내년에 대략 한 10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업되는 상황 봐서는 그거 훨씬 더 추가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1,000만 불 이상으로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서 미국 법인을 좀 더 키워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 저희 서비스 이용하는 그런 가입자를 만들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런 새로운 꿈이 생겨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도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관심은 하반기입니다. 한상현 기자가 이승훈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만나 증시를 진단해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국내 증시는 아직도 글로벌 증시에 비해 저평가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감을 키워도 되겠습니다. 이승훈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반기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2,900포인트 달성도 예상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 상승세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망업종으로는 음식료와 금융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2,900포인트까지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글로벌 AI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상태고요. 이걸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좀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도 이제 역사적 평균치에 왔는데 글로벌 다른 증시랑 비교했을 때는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머 랠리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하 이벤트 이후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경기 방어주나 아니면 내수주를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 자체가 좀 피크아웃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상반기 때 시장을 주도했던 수출주가 둔화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료 같은 밸류에이션,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던 종목들은 하반기에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반기 때는 이제 국내 내수가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국내의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는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인터넷 게임 같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 반도체 업종은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엔비디아의 HBM 다각화 자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의 어떤 다각화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회사들의 희비가 또 갈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까지는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과 어떤 증시 궤도를 유사히 가져갔던 유럽이 금리 인하 이후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 증시 역시도 어떤 증시의 상승을 유도했던 수출 증가율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엔 좀 더 포트폴리오를 좀 보조로 가져가면서 지키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한상은입니다. 포르쉐가 순수 전기 세단 타이칸에 이어 첫 전기 SUV 모델인 마칸을 출시했습니다. 포르쉐도 전기차로 승부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폭스바겐 그룹과 포르쉐가 공동 개발한 플랫폼 PP 기반으로 포르쉐의 멋을 쌓아 올린 SUV가 올 하반기 국내에 선보입니다. 아직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며 하이브리드 모델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만 캐딜락의 리릭을 시작으로 내년 초에는 페라리가 첫 전기차를 출시하는 등 이른바 고급 브랜드의 EV 신차 출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의 80%를 친환경차로 채우겠다는 포르쉐의 두 번째 행보인 마칸은 마칸4와 마칸토보라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는데요. 마칸토보는 639마력과 더불어 제로백 3.3초의 동력 성능을 갖췄습니다. Since 2013, the Macan has convinced over 850,000 customers worldwide. Now, our bestseller is going electric, fully embracing the future. It is breathtaking from the first drive, dynamic in turns, efficient in every way, and has grown in space. 내연기관으로 달리던 전세대 마칸보다 휠베이스가 86mm 늘어난 신형 마칸은 평평한 바닥으로 구성되는 전기차 특성을 10분 활용해 널찍한 실내 공간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또한 어느 세그먼트를 내놓더라도 기본은 달리는 맛을 추구하는 포르쉐의 철학에 맞춰 스포티한 디자인과 더불어 힘의 배분을 후륜에 더 싣는 등 포르쉐다운 설계를 담았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발표했던 그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 PP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이제 그룹 차원에서는 최초의 차량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미 익숙하신 타이칸처럼 800V 아키텍처를 채용을 했죠. 그래서 빠른 충전 속도 그리고 높은 성능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경쟁사에 너무 뒤처지지는 않는 우직한 소걸음으로 전기차를 내놓는 포르쉐. EV 전환을 향해 전력 투구하는 여타의 브랜드와는 달리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신차를 지속 출시한다는 전략입니다. 포르쉐는 이를 위해 전동화 흐름과는 별개로 내연기관의 수명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실내서 환경에 유해한 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합성 연료를 개발,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은행들의 외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합니다. 카카오뱅크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언했습니다. 유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신규 외환 서비스 달러박스를 공개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달러박스는 일상에서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전부터 결제까지 다양한 기능을 더했습니다. 달러박스에 달러를 입금하거나 원화로 출금할 때 수수료는 항상 면제됩니다. 오보연 외환 캠프 서비스 오너는 달러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트렌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달러박스는 특별한 휴가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달러를 모으고 쓰고 또 선물하고 여행을 떠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순간에 달러가 함께하는 서비스가
되고자 합니다. 달러 선물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톡 친구라면 누구에게나 달러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한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트래블 월렛과의 제휴를 통해 달러박스를 기타 통화 환전과 해외 결제 서비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래블 월렛은 546만 이용자를 보유한 외화 충전 결제 서비스 핀테크 기업으로 김영우 트래블 월렛 대표는 두 선도주자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합니다. 고객 수라든지 영업이익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리나라 인터넷 뱅크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트래블 월렛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수라든지 해외 결제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 이런 1등을 해본 DNA들끼리 뭉친다면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트래블 월렛을 시작으로 각종 제휴를 통해 달러박스 기반 외화 생태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국내 ATM 출금은 수도권 5곳으로 시작을 하고요. 제휴를 통해 점차 전국으로 커버리지를 넓힐 예정입니다. 달러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 유통,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업계의 파트너 사들과도 제휴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모임 통장 26주 적금 등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연결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해방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작년에 지정이 되어서 산업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업들의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정주하고 더 많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광, 레저를 비롯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실 새만금 개발이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늦어진 것이 사실인데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새만금 개발이 중소기업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저희들이 국가 유공자 여러분들의 집을 보수하거나 좋은 일 하는데 꼭 보탬이 되는 주택 협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 정책은 주주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되지 못하고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규제도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개선해 나가려야 합니다. 모든 주주가 기업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2차례 진행을 총 3개월간 진행했는데요. 소상공인 기업에 8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주셨고, 네, 그 안에서 450여 개의 제품이 직접적으로 6만 7천 명에 이르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대중에게 알리는 효과를 좀 발휘했다고. 이런 큰 백화점에서의 팝업을 하게 될 경우에 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 인력이라던가 세팅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되고 또 판매됐을 때 수수료까지도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혜택이라고.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